안녕하세요. 2025년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 특별 컨텐츠의 진행을 맡은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이대한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작은 세계, 어쩌면 가장 작은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양자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제 옆자리에는 양자의 세계로 함께 동행해 주실 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의 김인기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에 있는 김인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양자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흔히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TV에도 퀀텀 닷, 그 다음에 좀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양자면 뭐 이렇게 원자, 전자, 뭐 그럼 뭐 양성자, 중성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자가 그런 개념인가요? 그쵸. 이게 양자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되게 작은 입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양자라는 말이 포함하는 것은 조금 더 넓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제 퀀텀, 그래서 이 퀀텀의 어근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퀀타이즈드, 무언가가 띄엄띄엄 있다, 무언가의 개수를 셀 수 있다 할 때 저희가 이 퀀타이즈드, 양자화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야기하신 전자, 원자, 중성자, 사실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미시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세계관 같은 것이 양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양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빛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빛을 파동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빛이 어디를 맞고 튕겨져 나가거나 회돌아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회절이라고 부르는 파동적인 특성인데, 근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광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을 어떤 금속 표면에다가 쏘여주었을 때 그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마치 저희가 어떤 테니스 공을 탁구공이 있는 통에다가 던졌을 때 탁구공이 튀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빛이 마치 입자, 알갱이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연속적인 것, 그리고 파동적인 것이라고 고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양자의 세계, 아주 작은 미시세계로 내려가 보면 빛이 파동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입자로서의 성격도 지녀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입자로서의 성격을 지녀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효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지, 이 파동이면서 입자인 이런 특성, 희한한 특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이중성 이렇게 표현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양자화되어 있다, 띄엄띄엄 있다는 것이니까 마치 입자처럼 불연속적인 어떤 무엇, 그것이 전자가 됐던 뭐 양성자가 됐던 혹은 빛알갱이인 광자가 됐던 하는 것들이 입자적인 특성도 보이지만 그 미시세계에서는 얘네들이 또 파동처럼도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양자세계의 유니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양자역학 하면 또 많이 얘기하는 개념 중 하나가 불확정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요? 이 불확정성이라는 게 컨셉으로 설명드리면 입자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입자가 갖는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고전역학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이 야구공이 어떠한 궤적을 통해서 어떠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야구공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야구공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면 야구공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야구공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야구공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런 게 네. 또 이 기묘한 네. 불확정성의 원리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양자 중첩 얘기도 네. 뭔가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랑 좀 비슷한 뉘앙스로 들리는데, 양자 네. 중첩이란 게 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이 사실은 양자 중첩도 사실은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사실은 어떠한 물리적인 그 값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그 물리량을 A라는 물리량, 그 다음에 B라는 물리량을 어떤 확률적으로 동시에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슈레딩거 고양이 맞습니다. 딱 얘기가 딱 요 양자 중첩에 해당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가 어떤 박스 안에 갇혀 있고 그 안에 이제 독가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를 설명하는 좀 알기 쉬운 예로 사용하기 비유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상자 안에 고양이는 네. 죽어 있는 동시에 살아 있고, 맞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어떤 상태, 중첩된 상태 중에 어떤 상태인지가 맞습니다.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양자 역학하면 나오는 아주 핵심 개념, 뭐 불확정성의 원리, 그 다음에 양자 중첩 상태, 이런 네. 개념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특히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SF 영화 보면 네. 막 양자 기술 써서 막 시간 여행하고 네. 이런 것들을 재밌어 흥미로워하시고 또 궁금해하실 텐데, 네. 실제로 이런 양자 역학이 이제 뭐 100년이 지난 학문이 네. 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양자 역학 혹은 양자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이 양자역학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가 뭐가 있을까? 저도 이거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반도체 기술입니다. 반도체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이 전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지,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어야지 저희가 이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양자역학의 개념이 필수적이고, 또 교수님 서두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QLED 텔레비전, 이제 퀀텀 닷이라는 양자점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색을 나타내는 것도 양자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자점의 크기가 달라지면은 양자점에서 나오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컬러 픽셀을 텔레비전에 활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원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이제 MRI라는 게 있죠. 자기 공명 이미징 장치, 영상 장치라고도 하는데, 이 MRI를 찍을 때 보면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엄청 큰 원통 안으로 들어가죠. 그 원통이 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엄청 큰 자기장을 걸어주고,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일반 세포와 암세포에 나타나는 특성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떤 그 세포 안에 스핀 상태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이 스핀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환자가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양자, 퀀텀 닷 뭐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반도체에서도, 네. 왜냐하면 결국 전자들의 세계는 맞습니다. 양자의 세계니까 맞습니다. 양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MRI로 암을 네. 탐지해내는데도 이 양자의 맞습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이미 저희 일상생활에 매우 양자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이 양자 분야가?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지금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양자 기술을 헬스케어 분야, 의료 분야에 접목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 3부에 이제 관련된 교수님들께서 그 분야를 또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바이오 분야가 네. 또 양자와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기술들 혹은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날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다음 순서에서는 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의 박종찬 교수님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양자의 세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